우리 이주찬 학생, 네, 네, 우리 지금 제가 화면 전환을 통해서 네, PPT 화면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정상적으로 잘 송출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합니다.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3월 3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저는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2010년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밑에 제 핸드폰 번호와 또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핸드폰이나 또 이메일로 남겨주면 여러분을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신문 기사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19만 8,803명이, 또 사망자가 128명이, 또 위중증 환자가 766명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3월 2일 자정의 최종 집계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도 보면 이제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이 정상적인 등교를 할 것인지 또 우리처럼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주찬 학생은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선호도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데 지금 수강한 과목 중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대면 수업하고 수업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업 중에 대면 수업이 거의 다 대면 수업이고 이제 교수님 지금 수업 과학 진실과 오류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제가 지금 딸아이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우리 딸아이하고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집사람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 또 여러 면역적이나 또 이런 교사하고 또 원장하고의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제가 아이를 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첫 시간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제가 단독으로 개설한 과목이 아니라 네 분의 교수님이 공동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각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 이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또 그에 맞추어서 또 비대면 수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들은 조금 지나가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마다 이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많은 준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 이주찬 학생, 네. 네, 우리 화면에 보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만든 법칙을 보고 있는데 이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가동률이 떨어지는지. 네,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심리학자인 메라비언은 그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표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퍼센트를 나눠 보니까 가장 많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목소리 톤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표정이고 세 번째는 태도, 또 마지막으로 언어가 상대편에게 소통이 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7%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언어적인 것, 즉 메시지의 내용으로 상대편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의사를 전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메시지로는 평화를 전한다고 하지만 내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나 나의 태도가 평화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상대는 위협적으로밖에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죽찬 학생은 네. 지금 여자친구가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팁이긴 한데 만약에 이주찬 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사귀게 돼서 이제 친구로 또 사귀기로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한다. 2번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한다. 3번째는 만나서 그에게 직접 친구로 지낼 것을 또 사귀어 볼 것을 제안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저는 마지막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메르비언의 법칙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하는 것은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상대편에게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7%의 비율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주찬 학생이 상대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또 진지하게 그에게 사귀어 볼 것을 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야 그 상대편이 이주찬 학생의 마음을 받아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도 교사가 교수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 진정성이나 또 그것을 학생들이 의미 있게 전달받기 위해서는 대면 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제가 이런 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화면은 작년에 제가 여러분의 선배들과 수업한 장면입니다. 우리 반장, 네. 네, 화면에 보면 작년 수업 중에 모습인데 사진 중에 학생이 몇 명이 있나요? 일단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일단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소지품도 보일 텐데 세 명이 제 수업을 대면 수업을 신청을 해서 대면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마 또 이제 천안 인근에 있는 학생 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대면 수업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 학생 세 명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을 위해서 대면 수업을 또 나머지 47명의 학생을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성적을 평가해야 될 시점이 되어졌는데 이 세 명은 15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저와 얼굴을 대하면서 세 명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험도 보고 또 과제도 보고 또 여러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제가 지난 학기에 성적을 평가하는데 많이 애를 먹고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15주 동안 계속 얼굴을 대했던 이 학생들이 얼굴이 밟혀서 많이 고통스럽기도 하였었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보면 이런 대면 수업과 또 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또 여러 효율적인 면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였는데 저를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저의 주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일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천안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돕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석대학교에 6분의 교수님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제안하여서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사업기금을 따고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이 교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들의 수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교수자에게는 거의 돌아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돕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하였습니다. 천안 지역에는 러시아에서 또 몽골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태국에서 우리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은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와 또 그 아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서 한국 문화와 또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천안 지역에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또 1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요즘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와 또 학교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칫 탈선이나 또 범죄에 휩쓸릴 위험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안 지역에 있는 중도 탈락 또는 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인 또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로 자원해 주어서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 한 명과 또 백석대학교의 한 명의 학생들이 매칭이 되어서 멘토와 또 멘티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인문학 강좌를 1년 동안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제 소정의 장학금과 또 활동비를 지급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자원 학생들도 대부분 무보수와 또 자원봉사로 함께 해 주었었습니다. 지금 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학생 중에서는 이 데보라라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백석대학교로 유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재작년인 2020년 국민일보에 전면의 기사로 이렇게 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보라가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교장 선생님의 자녀인데 선진 또 교육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마침 2020년에 탄자니아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개설이 되어서 잠시 대사관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지금도 이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여서 여러 계획들도 꿈도 있겠지만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과 또 사회의 여러 분야의 소외계층들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리더자로서의 대학생으로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마친 것 같아서 이제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2학점 과목으로서 과목의 목적으로는 서양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여 과학적 사고와 판단력을 형성하고 과학의 능력과 오류를 인식하여 과학에 대한 문제 인식력을 높이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과학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또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또 과목의 서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는 안티쿠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내의 구내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 대형 서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수업이나 또 시험에 무리가 없도록 제가 자료 제공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구입하고 꼭 구입하지 않아도 수업을 진행하거나 평가를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또 전달을 합니다.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는 총 7개의 챕터 안에 소제목 3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5주의 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주 2단원씩을 소화해야 한 학기에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능하면 이 학기 내에 이 교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총 7챕터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최초의 과학자들 자연과 만나다. 그 안에는 소 제목의 작은 단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계획서에 의하면 첫 주차는 강의 소개 및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OT를 마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그룹 형성하는 것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 소개와 2주차에 할 1단원 최초의 과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다라는 단원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찬 학생, 네. 네, 이주찬 학생은 이제 모든 과목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학기에 성적 목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제가 선택한 전공은 가능한 A로 잡고 있고, 이제 못해도 B 풀은 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 네. 어, 그 최소가 B 플러스이고 또 원하는 성적은 A 학점 이상을 원한다는 거죠. 네. 아, 예.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런 성적에 대한 각자의 또 바람이 있을 텐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또 학교의 규정들과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할지 또 이 과목에 대해서 또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출석 점수입니다. 출석 점수가 20점인데 A 학점이나 또 원하는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출석 점수가 나빠서는 좋은 변별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가능하면 출석에 문제가 없도록 수업 관리를 해주시고 또 결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미리 그 사정을 저한테 알려서 어떤 추석 대체라든지 또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두 번째 2학점 단위이기 때문에 총 15주차 중에서 4일을 결석하게 되어지면 총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1주차가 2시간씩이니까 총 8번의 결석을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성적에 관계없이 출석 미달로 F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일 결석하고 하루까지 유효하고 4일을 결석을 하게 되어지면 무단 결석을 하게 되어지면 성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결석을 하였지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또 코로나 관련되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석 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 성적 평가는 우리 수업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출석이 20%이고 또 역량 평가가 80%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이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수업을 한 학생이 뛰어난 학생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또 과제와 또 팀 과제에 충실하게 또 여러분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학점에 근접한 학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학점을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학점 평가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A 학점은 25%의 학생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즉 50명의 학생이면 12명에게만 이 A 학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B 학점 이상을 65%의 학생에게만 B 학점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명 정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C 학점 이하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무처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또 좋은 성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학교도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점을 남발하거나 또 수업의 질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상대평가의 영역을 갖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이주찬 학생, 네, 네, 이주찬 학생은 중국어 학과라고 했나요? 네네. 네, 우리 이주찬 학생은 중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장래의 희망이 어떤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래 희망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중국어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자랐어가지고, 이제 중국어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중국어 회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전공을 함으로써 더욱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제 선교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저도 이제 이로써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연관된 이제 직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중국 현지 언어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도 중국어를 현지인만큼 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이제 중국어를 하시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정도만 이제 하시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현지인만큼의 이제 언어 능력을 갖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한데 이주찬 학생은 어려서부터 이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현지인과 같은 수준의 중국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네, 네, 어느 정도. 아, 네. 더욱이 만약에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니까 아마 졸업할 때 되어지면 보다 전문적인 또 역량 있는 이제 중국어의 실력을 가지고 또 그 현지인들이 그 언어로 담고 있는 더 많은 분야에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또 선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버님보다는 더 넓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추천 학생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상담하는 부분들도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도 또 생활면에서도 좀 더 깊이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반장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지금 이 표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의 전공과 또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갖게 되어지는 직업과의 일치를 조사한 표인데 보면 인문 계열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 직업을 갖게 되어질 확률이 30%에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자기 전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열이 공학 계열인데 공학 계열도 절반 정도까지만 자기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밑에 보는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일하게 되어지겠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업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찬 학생,
네. 네, 이주찬 학생은 이제 크게 수강하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전공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교양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주찬 학생에게는 전공 과목과 또 교양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공 과목으로 조금 더 이제 네, 심의를 이주찬 기울여. 학생은 이제 전공 분야에서는 이제 좋은 학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양 과목에서는 교수님들한테 미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농담이고요. 이주찬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공과 졸업 후에 직업하고의 상관관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여도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전공하고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되어질 확률이 5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 사람이 일평생을 통하여서 6번의 직업을 바꾼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은 직장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국어 회사에서 또 다른 중국어 회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것이 평균 6회라고 합니다. 졸업하여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할 확률이 50%가 넘는데 또 자신의 일평생 동안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직업을 5번이나 더 거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공과 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대한 노력들이 또 여러분의 졸업 후와 또 평생에 또 큰 지지대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학 같은 경우에 내가 대학에서 그 분야의 최신 정보를 가지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사회에서는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는 과거에 또 지나간 기술과 또 지나간 또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다시 기계를 또 업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교양 과목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양 과목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또 자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넓은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양 과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소양과 역량을 넓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교양 과목들을 줄이고 전공의 학점들을 늘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또 미국의 선진 또 대학에서는 전공의 비율을 오히려 줄이고 교양 과목의 비율을 넓히고 또 교양 과목의 우수 교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또 넓히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